그래서 해외 자금 도피한 거, 라스베가스에 불법 도박한 거, 권총 불법 소지한 거, 이 세 개를 묻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배후를 불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 당시에 조직폭력이나 특별수사에서는 플리바겐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아예 공개적으로 플리바겐이 허용이 되고 있고, 지금 검찰의 관례는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검사를 할 당시에는 조직폭력 사건, 그리고 마약 사건, 그리고 특별수사 사건에서 종종 이런 플리바겐 수사가 있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덕진 회장이 라스베가스에 도박 채무가 150만 달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입수했느냐. 서울지검 강력부는 미국 마약청 DEA하고 긴밀한 공조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증거나 정보를 주고받는 관계에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지검 강력부의 마약 담당이 정선태 법제처장까지 하셨죠. 그분하고 손기호 검사였는데, 이 두 분이 정덕진 회장이 라스베가스에서 불법 도박을 했다, 그 정보를 입수하고 마약청에 요청을 해서 마약 자금일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공문을 보내서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호텔에 한국인 중에서 불법 도박을 한 사람의 명단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DEA로부터 온 10명의 명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받은 명단 중에서 세 번째로 도박 채무가 많았던 150만 달러로 기억을 하는데, 많았던 사람이 정덕진 회장입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특이한 사람만 한 사람 말씀을 드리면, 10명의 불법 도박자 중에서 유일하게 70만 달러 돈을 따고, 말하자면 딴 돈을 그대로 놔두고 온 사람 계좌에 있었는데, 나머지 이제 9명은 전부 돈을 잃은 사람들, 채무자들이죠. 거기에 정계 인사도 있고 언론계 인사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돈을 딴 사람으로 전나원 파라다이스 그룹의 워커힐 카지노하고 계셨죠. 그분이 70만 달러 흑자로 남아 있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배후 세력을 수사를 하면서 카지노, 슬로트 머신, 이 두 개를 두고 처음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게 슬로트 머신이죠. 이제 카지노는 그 뒤에 내가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한국의 불법 도박 슬로트 머신을 봐주게 된 세력들이 누구냐? 그게 이제 안기부를 대표해서 엄삼탁 전 안기부 기조실장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받고 뒤를 봐줬다. 그래서 그 엄삼탁 전 기조실장에 대한 자백을 저희들이 받았죠. 처음으로. 자백을 받는 과정이 참 복잡했죠. 구두로 받아서 녹화를 했는데 녹화를 지우고 또 새로 받느라고 애를 먹었죠. 마침 그 무렵에 서울지검 특수 2부에서 김진태 검사가 나중에 검찰총장까지 하셨죠. 그분이 공직자 재산 공개 그 목록을 보다가
엄삼탁 그 병무청장의 부동산 취득 경위를 역추적해 보니까 가차명부자에서 돈을 한 1억 5천이 그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된 걸 발견을 했죠. 근데 그 가차명부자의 소유주가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맞춰 보니까 이제 엄삼탁이 우리가 자백받은 엄삼탁 전 기소실장이 부동산 매입한 그 자금이었죠. 그래서 검사장께서 특수 일부로 이 사건 자백 진술조서를 보내주라. 그래서 이제 엄삼탁 관련은 제가 자백을 받아서 김진태 검사한테 넘겨줬죠. 이 넘겨줄 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엄삼탁 전 기조실장이 병무청장을 현직에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문민정부의 초대 병무청장이 현직이 걸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YS가 엄삼탁 병무청장을 불렀답니다. 그분은 왜 YS 초대 병무청장이 됐는가 하면 안기부 기조실장을 할 때 조직과 자금을 안고 YS 진영에 선거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 대선 전에 그래서 이제 등용이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YS가 이제 성경을 놔놓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해라. 돈 받았나 안 받았나 물으니까 엄삼탁 기조실장이 이제 병무청장이죠. 절대 안 받았다고 하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당시에 배재욱 사정비서관 그분이 이제 우리 검찰 출신이죠. 검찰 선배죠. 그분이 이제 서울지검에 다시 전화를 와서 절대 돈 안 받았다고 한다. 그래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그 강력부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직을 구속시키느냐 현직을 시키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직을 구속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그 말을 하니까 배재욱 그 사정비서관이 그 말을 바로 알아듣고 대통령한테 이제 사표를 받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표를 받고 이틀 뒤인가 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죠. 조사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 12층에 있었죠 아마. 그거는 들어가면 양쪽에 이제 방이 독방이 있어요. 조사실이 따로 있는데 그게 조사실이 그 당시에 7개인가 8개인가 양방에 나눠져 있었는데 각각 별실로 돼 있었어요. 그 안에는 침대도 있었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또 샤워실도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극비 조사를 하느라고 그 방에서 조사를 했는데 정덕진 회장을 조사하다가 밖으로 나오니까 문이 좀 열려 있길래 저 방에 누가 있노? 그게 오늘 김진태 검사님이 엄삼탁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나오면서 자백했나? 그러니까 자백 안 했대요. 그거 명백한데 왜 그러지? 그러고 내 나오면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제 참 그분 배짱 좋아요. 그 당시에 자기가 소환된다는 그 동아일보 일면 톱 나온 그 기사를 얼굴에 듣고 김진태 검사 조사하다가 올라간 지 30분 됐던데 벌써 잠이 들었더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깨워가지고 나 물어봤어요. 그거 명백한데 그 엄장군께서 그 육군 소장 출신이죠. 투수사 출신이죠. 엄장군께서 그 자백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말씀이 안 계시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오래 있으면 자금 추적 계속하면 1억 5천이 아니라 10억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 되면 참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 또 덧붙여서 내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방위 출신입니다. 김진태 검사도 방위 출신입니다. 우리가
방위 소집하면서 군부대에 근무를 할 때는 장군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방위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좋은 말씀 하실 때 그냥 그 1억 5천 그 자백 안 해도 구속되는 건 똑같습니다. 깨끗하게 하시죠. 그거 나왔는데 바로 이제 김진태 검사가 자백을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김진태 검사가 그때만 해도 참 유명한 검사였죠. 능력이 출중하고 그 뒤에 저희 동기들 중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에 이어서 검찰총장이 지냈던 그런 분이죠. 그 당시 강력부에 이제 검사가 6명이 있었습니다. 강력부장님, 유창종 부장님이 지휘를 하는 강력부에서 마약 담당으로 정선태 전 법제처장하고 송기호 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폭 담당으로 저하고 김홍일 대검 차장까지 했죠. 그리고 이경재 검사장 지난번에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은진수 감사원 감사위원 이렇게 해서 4사람이 있었는데, 처음 이 수사 시작할 때 워낙 대검 수뇌부로부터 핍박과 압박을 많이 받고 그래서 우리 6명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 사건 다 하고 사표 내자. 사표 낼 각오로 하자. 그리고 다음 인사 때 어디 쫓겨가 본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검사가 장흥지청으로 쫓겨가면 검사가 석이 되나? 그거 가도 검사다. 검사는 검사라는 자존심과 명예 하나로 사는데, 검사로서의 자존심, 명예를 참 짓밟고 사건을 왜곡시키거나 압력에 짓눌려서 사건을 못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사건 끝까지 파헤치고 우리 사표 내자. 안 되면 사표 내자. 그래서 마약 담당을 하시던 정선태, 송기호 이 두 분은 수사에 참여하기보다는 총무를 했죠. 사건 밤새도록 조사한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서 의논하고, 이제 일선 수사는 저하고 김홍일, 이경재, 은진수 이렇게 4사람이 주로 담당을 했죠. 그리고 정선태, 송기호 이 두 분은 대언론 발표도 이 2사람을 통해서 대부분 다 했죠. 그만큼 그 당시에 서울지검 강력부 있었던 6명은 정말로 친형제처럼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그 사건을 거의 이제 2달간 이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면 강력부장인 유창종 부장이 막아줬고, 또 서울검사장 하시던 송 검사장님, 송이죠, 송. 그분이 또 책임지고 막아줬고, 그래서 그 사건이 청와대도 입김을 받지 않았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난 뒤는 대검에서도 더 이상 간섭을 할 수 없게 우리들이 똘똘 뭉쳐서 수사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엄삼탁 이제 수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설레떠무시를 하려면 주로 경찰의 비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찰 관계자들을 전부 부는데, 대표적인 거는 설레떠무시이 그 당시에 집중된 게 강남이죠, 강남. 강남경찰서장을 하던 시모 총경을 정덕진이가 이제 불기 시작했어요. 처음 불 때는 돈 한 번 주고로 이제 우리가 자백을 받고, 이 사건은 제가 자백을 받아서 김홍일 검사에게 이제 넘겼죠. 넘겨가지고
김홍일 검사가 그 시모 총경을, 그 당시 시모 총경이 현직 치안감이었습니다. 그 현직 치안감을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서 거의 일주일도 안 돼서 매달 상납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죠. 매달. 그래서 그게 상납 액수가 1년간이 억대가 훨씬 넘었죠. 억대가. 그래서 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포괄일죄로 그 당시에 김홍일 검사가, 저는 첫 번째 뇌물 받은 거 그것만 던져줬는데 계좌 추적하고 철저하게 관련자 수사를 통해서 나중에 전모를 밝혀내서 김홍일 검사가 그 시 치안감을 구속을 해서 사건을 성공시켰죠. 그 다음은 이제 89년 11월 안기부 안보수사단에서 정덕진 형제를 수사를 한 일이 있어요. 자금 추적을 하고 내사를 한 일이 있어요. 그때 내사를 하게 된 계기가 정덕진 형제의, 정덕진 씨의 부인이 전주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정덕진 형제가 평민 땅에 자금을 댄다. 그 이제 소문이 파다히 도는 바람에 안기부 안보수사단에서 89년 11월인가까지 한 상당 기간 이게 추적을 해서 국세청 동원해서 그 이제 그 한 자료가 우리가 처음 구속할 때 조세포탈로 126억 탈세의 조세포탈액은 그 당시에 26억인가 그랬죠. 구속한 그 자료입니다. 그럼 이때 국세청에서 필요적 고발 사건인데 왜 고발을 안 했느냐? 이 고발을 막아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집요하게 제가 추궁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YS 때 마지막 그 노태우 대통령의 마지막 안기부장을 한 그분이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검찰을 이게 압박을 가하고 국세청을 압박을 가하려면 S모 안기부장 그분 아닌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을 추궁을 하면서 우리가 내사할 때는 그분으로 알았는데 느닷없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